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왜 자꾸 일이 꼬여? 하시는 분들도 어떤 태도의 공통점이 있던가요? 그 첫 번째가 고집이 있는 분들이 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거 왜 하냐고, 지금 이걸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자신만의 어떤 사고 체계와 논리로 그걸 계속 반박하는 경향이 있고요. 한 40대 정도 되면 분수를 저는 알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50대 이후에 잘 되는 분들 보면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은 운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안 하는데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무척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 얘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운이 얼마나 작용하는 건지, 운은 도대체 뭔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타로 마스터 아십니까? 타로 상담을 수십만 명과 함께 해오면서 누군가의 인생, 운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타로 마스터 정회도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로 카드로 사람의 운과 운명을 연구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 타로 마스터 정회도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네.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잘 웃으시네요. 네, 크게 저는 고민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게 타로 덕분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다 고민 없는 사람 없구나라는 거를 다 알게 돼서 그냥 무탈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게 축복일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이군요. 그러면 실제로 타로 상담을 하시잖아요.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저는 20년 정도 됐고요. 네. 상담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제자를 많이 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로 마스터를 양성하고 계신 거예요. 네. 사실 타로 상담을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꽤 많이 만나신다면서요. 네,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분들에게는 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이 타로나 뭐 사주나 이런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세 직군이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가 연예인, 두 번째가 정치인, 세 번째가 사업가입니다. 그래요. 이 세 직군의 공통점은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가 사라질까 불안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은 선거에서 선택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사업가는 항상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해놓은 것들이 많을수록 더 미래에 대한 불안증을 갖게 되는데, 이분들이 단순히 미래를 마치는 것을 기대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익 선생의 성호사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하의 일은 형세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운의 좋고 나쁨이며 옳고 그름은 가장 아래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세랑 운을 잘 타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세와 운인지를 최대한 많은 정보원에서 내가 갖고 싶고 알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를 뭐 타로카드나 사주와 같은 걸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놓친 변수가 무엇인가를 좀 찾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노력에 운의 흐름이 따라야 일이 잘 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노력은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는 관점으로 노력이 더 중요하냐, 뭐 운이 더 중요하냐, 뭐 어느 쪽에 영향이 더 크냐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운이 작용하는 시기가 있고 운이 더 크게 혹은 더 미미하게 작용하는 시기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보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만족을 결정하고, 하지만 자신의 삶의 결과는 노력만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도 함께 콜라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결과다. 이걸 인정하기만 하면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않고, 좀 안 됐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 그런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왜 자꾸 일이 꼬여? 하시는 분들도 어떤 태도의 공통점이 있던가요? 세 가지의 공통점,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방향을 애초에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부산으로 가고 싶은데 광주로 가는 길에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잘 풀리지 않잖아요. 거기서 오히려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악연인 사람,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인연인 사람을 귀인으로 착각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고 나중에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집이 있는 분들이 좀 인생이 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착이나 고집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감정이나 에너지, 운을
불필요한 곳에 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은 가장 빨리 해야 되고 급한 일은 나중에 하고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거 왜 하냐고, 지금 이걸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자신만의 어떤 사고 체계와 논리로 그걸 계속 반박하는 경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불필요한 연민이 있어요.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챙겨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내 곁에 둡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두운 사람, 안색이 좋지 않은 사람들만 계속 있게 되고요. 그럼 인생이 잘 풀리지 않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밝고 에너지 좋고 귀인인 사람이 낯설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오면 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유난히 긍휼과 연민을 가진 사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은 남을 돕는 긍정적인 태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운이나 인생은 좀 냉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힘든 사람을 도우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여유가 없고 나도 힘든데 그 상황에서 다른 힘든 사람을 돕는 거는 글쎄요, 그게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설령 선행을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해야지, 그걸 지나치게 하다 보면 내 삶에도 오히려 거꾸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이네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걸리기 전에 일종의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운도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일종의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운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천지인 이 세 가지의 영역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천은 하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운 좋은 날은요, 지하철 딱 타러 갔을 때 내 앞에서 승강장에 갔을 때 지하철 문이 딱 열리고요. 반대로 운이 안 좋은 날은 내 앞에서 문이 닫히고 출발하죠.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뭐 공고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회가 오고요. 근데 운이 없을 때는 준비가 안 끝났는데 공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준비와 기회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 그래서 타이밍으로 운이 좋고 나쁨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는 이제 풍수, 땅의 형상이나 땅에서 받는 기운을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이 사람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가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요, 그 자리에. 반대로 운이 나쁠 때는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떠났는데 그 자리에 나를 이제 상처 주거나 손해줄 사람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운이 좋고 나쁨은 본인이 제일 빨리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이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좀 설레임이 있고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좀 생기고요. 근데 이제 운이 나쁠 때는 반대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무겁고 좀 무기력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제일 빨리 알죠. 운이 바뀌는 그런 흐름을. 이제 50대를 지나고 보니 많은 분들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50대를 삼나 봐요. 사는 책에서도 50에 만나는, 50에 읽는 뭐 이런 주제를 잡는 걸 보니 어떠세요? 타로 상담하시면서도 50이라는 게 또 하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50대 이후에 잘 되는 분들 보면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동안 해놓은 것이 있어요. 준비한 노력. 50대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뭔가 행운이 뚝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20대, 30대, 40대에 어떤 한 분야 하나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50대 때 잘 돼서 빛을 보니까 주변에서는 저 사람 50대의 운트였다. 사실은 아닌 거죠. 20, 30, 40대 때 쭉 해왔던 거고, 두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 50대 때 빛을 보는 것 같아요. 한 40대 정도 되면 분수를 저는 알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분수라고 하면 기분 나쁜 단어로 알 수도 있는데, 나눌 분자에 운수할 때 숫자거든요. 이 사람에게 나눠진, 어떻게 보면 주어진 운, 내 운 그릇을 알게 되는 건데, 20, 30대 때는 아마 내가 뭘 잘하고 그다음에 뭘 못하고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체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근데 이제 깨지고 경험하면서 40대 정도 되면 자기 객관화가 되고, 그러면 가능성이 높은 일을 선택하게 되고 실패를 웬만하면 좀 줄이고, 그래서 40대부터 자기 객관화 되신 분들은 작은 성공이 쌓여서 50대 때 이제 그것들이 하나에 크게 뭉쳐서 저는 성공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50대는 그 성공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도전하거나 시도하지 않으니까요. 50대의 키워드는 자기 객관화.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그러면 기회가 와도 놓치는 사람이 있고, 사실 이건 이 사람한테 온 기회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간 기회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악착같이 잡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까요?
기회를 잡고 못 잡고의 가장 큰 요인은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준비된 자에게 스승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떤 모임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부동산 전문가하고 같이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다른 분이 전문가분을 알아보고 너무 팬이에요. 그러면서 질문 하나만 좀 해도 돼요? 네,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기회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부동산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제가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요.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의 부동산을 보는데 좀 위험 요소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구체적으로. 예, 사실 부동산 뭐 사야 돼요? 라는 질문에는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막연하죠. 예, 그래서 저는 운이나 그 다음에 귀인 오는 순간에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와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라 같은 요만한 정말 가느다란 기회를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역시 처음에 강조하신 것처럼 노력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네요. 기본이죠. 네, 네. 그거는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하고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일단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운이 안 좋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운을 좋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베푼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운 좋은 사람한테 베풀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지금 잘 되고 있고 네. 운 좋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먼저 커피라도 한 잔 사거나 아니면 따뜻한 말로 해서 그 사람 좀 기분 좋게 하면 그 사람의 운을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근데 나는 지금 추운데 따뜻한 사람 옆에 가면 좀 온기를 받잖아요. 그리고 내 손이 꽁꽁 얼었을 때 난로에 이 손을 녹인다고 해서 난로의 온도가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의 열을 뺏어오는 건 아니니까. 네, 옆에서 좀 나를 이제 환기시키고 녹이는 거죠. 사실 이거는 베푼다기보다는 그 사람 곁에 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운이 안 좋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도 조언해 주세요. 운이 안 좋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악연이거든요. 운이 안 좋은 시기에 만나는 사람이 악연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만나는 걸 굉장히 좀 경계하시고 이 사람이 뭔가 느낌이 쎄하다 그러면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고요.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음의 기운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음의 기운이라고 하면 캄캄한 밤, 그 다음에 술, 낯선 곳, 이성, 이 네 가지가 음의 기운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내가 운이 안 좋은 시기에 캄캄한 밤에 낯선 곳에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법한 이성과 술을 많이 마시면 아마 본인도 스스로 느낄 거예요.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한데 등골이 서늘한데 그럼 빨리 집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집에 좀 일찍 들어오고 술도 좀 조절해서 마시고 욕망을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루틴을 바꾸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 경우를 주변에서 좀 보셨어요? 저는 귀가 좀 얇은 편이에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다 믿어요. 저한테 누가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옆에 이거를 필터링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둬야겠다. 한 번이라도 더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항상 뭐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저는 결정권이 없어서요.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라거나 돈 낭비하는 걸 많이 줄였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좋은 운을 받는 것도 그렇고 나쁜 운을 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만 지켜도 우리가 좋은 흐름을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좋은 흐름이 올 때까지 무탈하게 있다가 오면 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까지 일단 준비는 되어 있어야 네. 하고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된다는 네. 개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타로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또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들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타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5개의 카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간절한 파동이 비록 이미 녹화된 영상이지만 번호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네. 개념인 거죠. 사실 저희 제작진은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타로 상담을 제공하고 싶어 해요. 네. 지금 이곳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가능한데 운이라는 것은 연애운도 있고 금전운도 있고 뭐 건강운도 있고 영역이 또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운을 선택해서 봐야 하는데 요즘은 다들 이제 부자가 되길 원하시니까 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지 한번 금전운을 좀 제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 구독자님들이 앞으로 어떤 좋은 금전운이 있는지 한번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그냥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의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직접 번호를 정하시는 거죠? 네.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택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금전운이 있냐면 이 카드는 기사의 동전 카드라고 해서 일명 흑기사 카드입니다. 보통 흑기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네. 도움을 주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만큼의 돈이 딱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만큼 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금전운이 있을 거다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의 다리가 내 다리가 땅에 딱 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안정감 있게 갈 거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보다는 기존의 일에서 좀 더 돈을 벌거나 아니면 필요한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흑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 네, 흑기사가 나타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를 선택하신 분들 2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메비우스 띠 안에서 동전이 이렇게 굴리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내가 금전적으로 좀 손해를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은 그거를 회복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금전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주식값이 딱 올라주면 네, 올라서 내가 어느 정도 본전 이상을 하게 되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3을 선택하신 분들은 4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4개의 동전을 발로 밟고 머리에 이거 꽉 움켜잡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내가 받아야 될 몫이나 돈을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 어떠한 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따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분들은 지금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원하지도 않고 딱 그만큼을 원하는데 그것을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네. 보통 이런 운이 있을 때는 저는 양보하거나 뒤로 미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에 꽉 움켜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출연료를 제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적용이 가능. 네. 그리고 아니면 뭐 고가를 내가 원하는 만큼 받게 된다. 뭐 이렇게도 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를 선택하신 분들, 6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울을 들고 돈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배분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도 지금 손을 벌리고 있거든요. 돈이 이제 양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본업이 아닌 부업이나 아니면 투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금전적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본업 외에 본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5를 선택하신 분들 3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교회를 짓는 모습의 카드라고 해서 돈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명예라든지 아니면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혹은 나와 합이 잘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분들은 이 카드가 나오면 우선 운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좋은 기관이나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내가 합이 잘 맞는 그런 금전운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풀이라고 그래야 되나? 탁월한 해석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타로 마스터님들은 말씀을 정말 잘하셔야겠어요. 네, 잘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신의 운의 흐름이 궁금할 텐데 끝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항상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시기는 좀 다르지만 네. 반드시 잘 되는 시기에 오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의 운을 믿고 따라가세요. 잘 될 운명입니다. 네, 오늘 재밌는 경험했고요. 또 많이 배웠습니다. 타로 마스터 정혜돈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운의 흐름만큼 중요한 것이 나의 노력과 준비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운의 기본 조건이 아닐까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